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 지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춘마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보고 개통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에 관련된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계통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것을 검찰총장도 수용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봅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팀을 새로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어떤 검사는 법무장관 편이고 어떤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이러한 것이 지금 참 신문을 장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위임한다고 해서 과연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 구조를 갖다가 임명권자로서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태는 대통령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이러한 지시를 갖다가 내려주시길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치마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당부터 여쭤볼까요? 추미애 장관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추미애 장관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있어서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특히 이번에 김봉현 전 회장이 그 직접 옥중에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금품도 있었고 그리고 예. 검찰 및 수사관들에게도 그런 그런 비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 자신이 분명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수사가 여권 정치인과 야권 및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죠. 네. 그런 판이하게 달랐다는 양상이 있었고 또 법무부가 직접 그 문건을 받고 감찰을 한 결과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네. 좀 보여졌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새롭게 수사팀을 꾸리고 직접 이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빠르게 취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은 다르시죠?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이 문제는 분명하게 국민의 피해가 막심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관계 누구든지 간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분명한 기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역 없이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현 여권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를 펼쳐가면서 이 사건에 관한 프레임을 권력형 범죄에 대한 프레임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문제로서 사건의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윤석열 총장을 타겟으로 삼아서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과 연결된 문제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인데요. 이 가족 사건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과거의 문제부터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사실상 여권이 비호하고 문제가 없다 임명을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일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 청문 인준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가 없다 임명을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일들까지 소환해서 윤석열 총장의 문제로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 이 문제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자 한다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누구든지 여기에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자,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짚어서. 일단 그 G라인에서 수사 방향이 왜곡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김봉현 씨의 주장에 따라서
검찰 내부 조직 그리고 법무부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전까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반추에서 생각해 보면 김봉현 씨의 법정 증언에 따라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5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그래서 주장했는데. 그 부분인데 네. 김봉현의 주장만 듣고 하면은 무리가 되겠지만 법무부의 주장은 네. 김봉현 씨의 주장을 듣고 팩트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논리 같은데. 그게 법무부의 일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법무부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예. 그렇다면 반대로 김봉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증언까지 알려지지 않도록 검찰 내부는 제대로 수사를 했는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있고요. 알려지지 않도록.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이 내용을 증언하게 예, 되는데요. 예. 검찰이 수사라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알고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온당하게 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건넬 수 있고 두 번째는 김봉현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자체적인 법무부 조사를 주장은. 통해서 예. 두 번째 그렇다면 김봉현 씨가 과거에 지인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청와대 민정실, 금감원 다 내 사람이야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검찰이 온당한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가?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이 법무부 주장은요. 그러니까 예. 법무부의 주장의 일부를 보게 되면 예. 야권의 정치인을 윤석열 총장이 비호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있죠.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서 당신은 배제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라 불리는 검찰 전체적인 인사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의 인사들이 전부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예. 그리고 중간 간부의 인사 등을 통해서 올해에는 사실 검찰의 수사 과정에 윤석열 총장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찾기 어려웠죠.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의 핵심 정치인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던 전체 검찰의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걸 윤석열 총장 개인 한 사람의 문제를 꼽아서 당신 수사지휘권을 통해 당신은 수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예.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보다는 뭔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 이런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요. 그 법무부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왜곡한 어떤 팩트가 나오니까 네. 관련된 사람들을 배제하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 이 얘기 같은데요. 좀 심플하게 그거를 얘기하면. 법무부가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고요. 예. 아마 윤석열 총장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등에 대한 반대 그게 얘기를 나왔던 게 펼치고 있고 아까 직보를 했는데 네. 팩트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내일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법무부의 주장이고 대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무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윤석열 총장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이 사건의 핵심은 라임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이 돼 있는 사건이고요. 예. 여권의 현직 정치인 뭐 조금 전에 뉴스에서 다 나옵니다만 기동민 의원이 연루가 돼 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벽한 결과들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수사해야겠죠. 시간이 꽤 예. 지났는데 예. 그리고 여권의 지역위원장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았던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예. 야권의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야권은 첫 번째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게 야권의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야권의 정치인이라면 뭔가 이 문제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면 되는 것인데 야권의 뭔가 유력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가 아니고 네. 수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술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진술을 했는데 수사가 안 됐다고 두 주장하는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고 예.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정치인까지 걸부돼 있지 않냐. 김봉현 씨의 주장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예.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이 사기성으로 볼 수 있는 펀드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호를 하고 문제를 막아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라고는 지점 아닙니까? 그 문제를 수사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야권 정치인 일부의 얘기를 김봉현 회장이 진술만을 바탕으로 쭉 이야기를 끌어가니까 지금은 그 야권 정치인이 실제로 돈을 뇌물을 받은 것인지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사해야 되는 수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문제를 전체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다 하라는 것 얘기하는 같은데. 것이죠. 그러니까, 예. 다 하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요. 예.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아, 특검 아니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자 다시 여당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수사지휘권 부분에서 옛날에 청문회 할 땐 다 괜찮다 그래놓고 왜 지금 새삼 수사지휘권
합동하고 문제 삼는 겁니까? 일단 그 앞에서 김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예. 성역 없이 수사가 돼야 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도 이 검찰 내부에서의 비리를 묵과할 수 없다라는 그 의도가 예.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좀 발동을 하신 것이고. 그거는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릴 거고요. 네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예. 조금 짚어드려야 된다고 예. 생각을 했던 게 이것이 이 앞에서 계속해서 뭐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주장이지 네.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윤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보고가 들어갔다. 특히 야권 정치인 그리고 이 검사 내부에서의 그 비리나 향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뭐 대검에서의 정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보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 여당 정치인에 있어서는 소환을 66차례를 하거나 이제 김 전 회장에 대해서 66차례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대검에 바로 한 달여 안에 수사를 착수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사실 정황상으로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네. 여당 주장은 어떤 누구를 프레임이 아니고 전체 다 수사를 맞습니다. 제대로 예. 하라는 얘기죠. 관련된 예. 자를 빼고. 자, 그래서 그 질문 다시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이 두 종류 아닙니까? 네. 하나는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지인 관련.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이 청문회 할 땐 여당 의원들이 나서 다 괜찮다 그랬다가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근에 사실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구설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뭐 장모.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구설이죠. 그게.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최근에 뭐 다른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집중 취재를 해서 탐사 보도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의혹 정도로만 머물렀던 예. 것들이 의혹이 지금은 더 좀 강해졌다 이건가요? 네, 좀 더 실체적인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것이 그냥 개인의 이제 청문회 차원에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추가적인 연결고리들, 여러 가지 비리의 연결고리들이라든지 정황들이 좀 더 속속들이 근데 밝혀지고 제가 있기 때문에. 알기로는요. 그 부분도 맞는데 저희도 기획 취재를 해가지고 네, 새로운 맞죠. 팩트가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당시에만 해도 이미 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그렇게 쉽게 이건 다 해소됐다고 할 부분이 아닌 게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청문회 당시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저는 그 질이나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증언과 이제 정황들이 좀 더 보태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 그리고 검찰을 지금 신뢰 못하겠다는 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 특검하자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여당은? 일단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쟁용 특검이냐 혹은 진짜 이 진실성 있는 명명백백한 수사를 위한 특검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전자라고 봅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수사팀의 규모가 현재 지금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사팀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사실 10명 이상의 검사로 구성이 됐고 그 저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인원 충원까지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굉장히 수사의 속도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게 되면 일단 검사를 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정도는 100% 정도 걸릴 거고 그렇게 한두 달 지체되고 그 다음에 수사를 또 특검이 따로 팀을 꾸려서 따로 새롭게 수사를 완전하게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장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 국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는 뭔가 효율성 있는 수사, 빠른 수사, 신속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와는 좀 결이 달랐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야당으로 자 네. 특검은 정치적 주장이다. 특검은 원래 정치적입니다. 예. 여권이 때나 야권이 때나 특검은 여야 정치의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새로 통과시킨 다음에 발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정치적 요소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왜 특검은 정치적이냐 하면 현재 있는 검찰 조직 내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태를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예. 검찰이 내부 사태로 수사를 못하게 되니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예. 이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의석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장했을 때 관철을 시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네. 박 의원 말씀은 그거 하려면 2, 3개월 걸리고 2, 3개월 걸리고 예. 그거 네. 수사도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 이 주장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2016년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형사팔부 조그맣게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똑같은 주장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여기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다라고 수사가 꽤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수사로도 명명백백한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수사 무마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고 국민적 동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 박영수 특검에서 신속하게 출범하는데 역할을 했던 게 지금 있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었고요. 예. 이 얘기를 다시 또 조금 뒤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사건들이 촉발됐을 때 검찰 내부에서 명확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지 못했기 말씀하신 때문에. 부분이 국민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지금 거죠. 특검을 한다는데 그때 당시만큼 네.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요. 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지금 나타나서 구속돼 있는 청와대의 관계자, 드러나 있는 라임과 조금 다른 옵티머스의 문제입니다만 옵티머스의 문제에서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드러나서 돈을 받았다고 의심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있고 여당에서 핵심적인 인물로서 활동했던 지구당 지역위원장이 실제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이 되는 상황이죠. 예. 이 문제를 꽤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성역 없이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명확하게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보다 더 명확하게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특검이 출발해야 되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검 하면은 시간 끌다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이 그래서 제가 과거의 특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민적으로 관심이 촉발되는 사건에선 여야가 빠르게 법안만 처리시키는 순간 특검을 구성하고 사무실 구한 다음에 이 정해진 기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무리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특검에서도 특검이 주어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90일이면 90일, 60일이면 60일. 그 기간 동안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사 주체보다 빠르게 수사하게 되고요. 아마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규철 특검보 기억하실 텐데 매일같이 나와서 수사 상황들을 브리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아무리 개입돼 있는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서 권력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시시각각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 특검이 아주 만약 그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걸 주장했던 야당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특검 돌아오게 수사는 되죠. 빨리 이루어지더라도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구성될 때까지가 이미 정쟁 때문에 구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 주장인데요. 여야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허위법 특검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허위법 특검이 구성이 됐고요. 당시에 말씀드렸던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마음을 먹고 정말 국민들의 피해가 어디까지 있었는 건지 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특검은 번개처럼 아마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꼭 불가능한 거 아니되는데요. 근데 아까부터도 사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의 검찰 수사가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명확한 근거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인력이 적거나 혹은 그 수사가 진척이 아예 없는 상황도 아니고 수사 인력이 보강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찰과 관련된 이 비리로 인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사실 이번에 수사권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또 그런 부분도 논란이 좀 잠식이 됐고 사실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태여 계속해서 특검을 꺼내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조금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검이 반성해야 된다. 검찰이 수사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어떻게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를 믿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과 최근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그 상황이 다른 것이라는 점은 동의를 하실 거고요. 이번에 이 김봉현 전 대표가 이런 업중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 수사팀 안에서 이 검사나 수사관들의 이 구성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인데 과연 이 특검을 주장하실 때 저는 이것이 지금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태여 계속 특검을 꺼내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거를 완전히 다 취소시키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자라는 그 시간이 걸리는 것밖에 과거의 안 된다고 특검의 생각합니다. 사례를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수사팀, 형사팔부가 했던 내용을 특별수사본부로 가게 되면 내용 다 이관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했던 수많은 자료들 트럭으로 해서 그대로 박영수 특검팀이 이관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있었던 수사관들이나 관련 검사들이 특검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있었던 사람들 전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구성되게 되면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내용을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같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완전히 과거의 것을 닫고 새롭게 특검이 출범하는 게 아닌 것이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겁니다. 이제 양쪽 주장은 제가 다 들었고요. 특검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의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기에. 절대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양당이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공수처랑 연계해서 하나 새로운 제안을 했죠. 그런데 공수처안은 지금 여당 안하고는 다른 거 맞죠? 공수처 안에 새로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공수처가 과거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첫 번째 초안이 있는데 마지막 의결 전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들이 수정 가결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당의 입장은 그 옛날 독소 조항이라 그러는 게 포함된 지금의 공수처에 대해서 합의하신 거 아니었던가요? 전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서 의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죠. 우리 당은 거기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패스트트랙에서 같이 연달아서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그 약속을 정의당에게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정의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하나 더 공수처 그 수정안 법안을 여당이 안 받을 것이란 건 아시죠? 그건 명백히, 그건 사실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안 받을 거를 왜 제안을 하시고 그걸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공수처에 대한 독소 조항의 문제들을 뺀 마지막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시는 그렇게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골프집은 안 받을 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라는 어떤 여당은 주장하는 것 같아요. 시간 끌기라는 주장보다는 우리 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건 법안은 통과됐습니다만 헌재의 최종적인 위헌 여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얘기를 거듭 드리는 건 과거의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서도 헌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이 내용을 기다리게 되는 과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다수결의 의석에 따라서 확정된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진행되고 나서 헌재 위헌 결정이 내리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설명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정치적 상황인데요. 여당이 받을 가능성이 0%인 안을 제시하고 양보해라 받아내라 하는 게 여당 입장이나 어떤 쪽에서 보면 이게 시간 끌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현재 처해져 있는 법안의 문제점들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 독소 조항이 제거되는 것들이 어떠한 영향력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안 될 걸 아시면서도 알릴 필요 때문에 정치의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독소 조항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 우리가 냈던 안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00% 원안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절충과 합의점을 찾자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게 정치의 과정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아예 모든 것들을 안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나름대로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당이 받을 가능성을 일부 열어놨다는 거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당이 받을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니까 그 정도의 가능성을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여당은 저런 제안 받을 가능성이 제로 맞죠, 제가 말씀드린.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야당이 하면 10월 26일 날 강행하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사실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가급적이면 여야가 이제 합의하에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는 게 맞다. 그것이 이제 사실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공수처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의 흠집도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추천을 하겠다, 위원 추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새로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들고 나오셨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답답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예. 강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고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란 말씀이시죠?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안 할 말씀드리기는. 경우에 만약에. 네. 아.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아마 자,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수결의 의석이 힘을 가지고 법안을 처리하고 예. 강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의석이 뒤바뀌게 됐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은 다시 뒤로 사라져서 없어지게 될 공산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한 단계 사회를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속성 있는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주당이 그거 안 최종적으로 여쭤봤네요. 시간은 다 됐는데 네.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두 가지 투트랙으로 보관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예.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할 정도의 후보위원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빨리 있습니다. 추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추천을 하시겠다고 말하신 뒤에 또 감감무소시다가 또 말씀을 드리니 적절한 시기에 또 고민해 보겠다라는 식의 답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로서는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고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야당 측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불리한 측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크다. 예.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뭐 장외투쟁 이런 부분도 시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